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스토리보드의 영화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예, 특정 상황의 시작부터 끝까지 묘사하는 영상의 구분 단락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씬이 한 시퀀스를 이룬다 그랬죠. 몇 개의 씬이 한 시퀀스를 이뤄요. 자, 씬은 한 개 이상의 숏이 이룬 장면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거 보면은 뚜렷한 시작, 중간, 결말을 갖고 완전히 독립적인 기능을 하면서 보통 극적 절정의 유형을 마무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나와지는 것들은 계속 영화 쪽에 대한, 영화의 구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저도 이거 배울 때 좀 복잡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씬이죠, 씬. 자, 씬은 지금 보면 하나의 동일한 공간 또는 장소, 동일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동작, 대사 같은 일정한 상황에 따른 장면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씬 그러면 한 씬은 뭐냐면 우리가 커피숍에서 앞 시간에 되겠지만 뭐 둘이 앉아 있어요. 둘이 앉아 있으면 거기에 장면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지는 어떤 뭐 클로즈업이 되든가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면서 어쨌든 그 영화의 한 장면, 그러니까 커피숍의 한 장면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 내에서 전개되는 연속적인 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면 숏은 숏과 시퀀스 중간 길이를 해당한다는 거죠. 숏은 일정한 화면의 크기 내에서 단일한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죠. 숏은 되게 좀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작의 범위에 따라 주로 하나, 두 개의 프레임을 그려진 거 스토리상에선 한 컷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씬은 일정한 공간에서 전개되는 연속된 숏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씬 밑에는 숏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렇게 그 표로 분류를 했듯이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숏이에요. 숏에는 뭐 롱숏, 미디엄숏, 클로즈업 뭐또 되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되게 많죠. 자, 일반적으로 숏은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의 피사체 간의 거리, 그렇죠? 거리. 예. 그 다음에 프레임에 대한 숏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 보면 롱숏이 있고 미디엄 숏, 클로즈업이 구분되고 있고 두 번째는 화면에서 인물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면 설정에 따른 뭐 투샷, 오버레드 샷, 그다음에 웨이트 샷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들은 아마 뒤쪽에서 제가 영상을 잡아놨는데 영상이 지금 PT 안에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때 요게 이제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경 채색하고 이럴 때 그 영상을 잠깐만 좀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제가 좀 빼놨네요. 그 영상을 보면은 아마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연출된 영상인데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요게 어떤 숏이다라고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특수 기재나 뭐 특수 상황에 따른 펜션, 뭐 돌드샷, 틸트샷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촬영 각도를 기준으로 한 하이 앵글, 아이 레벨, 뭐 로우 앵글. 근데 이거 뒤쪽에서 이제 지금 이제 곧 설명이 될 겁니다.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가는지 이런 것들은 그림과 같이 이제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거니까요. 예, 그거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프레임이죠. 프레임. 이 프레임을 우리가 계속 우리 영상 공부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프레임은 우리가 영상에서의 프레임은 29.97, 그렇죠? 예. 그래서 논드롭에서 30프레임. 요즘은 뭐 60프레임, 50프레임, 58프레임, 50프레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기술적인 문제죠. 기술적인 문제로 30프레임 이상은 사람이 시각적으로 인지를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인지를 해요. 그래서 50프레임, 60프레임은 용량이 좀 더 커요. 용량이 큰 대신에 훨씬 더 그 이미지가 부드러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좀 더 세분화되고요. 그다음에 용량들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만약에 과거에서는 괜찮았던 것들도 지금은 되게 어색한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그 사람이 보는 눈이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곤충에서 벌이 그 몇만 개의 색을 분류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몇천 개도 보기가 좀 어려운데 몇만 개 이상의 색을 분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색을 분류하는 이유는 곤충들의 입장에서 뭐 벌의 입장이죠. 벌은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꿀을 채취를 하잖아요. 꿀을 채취할 때 그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저 어렸을 때는 흑백 시대거든요. 그래서 흑백에 대한 분류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칼라로 넘어가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화려한 색을 입기는 상당히 좀 자주 입긴 하지만 굉장히 좀 불편해해요. 근데 요즘의 친구들은 뭐 블랙 앤 화이트를 굉장히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고 칼라에 대해 되게 좋은 것이 뭐냐면 어떤 자기 걸 잘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색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프레임도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필름의 경우는 1초 24프레임, 그다음에 뭐 NTSC 방식 3프레임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얘기는 텍스트가 잘못됐네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요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이제 필름에서 1초를 24프레임을 하는 건 애니메이션은 24프레임으로 잡는 거예요. 24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30프레임으로 렌더링을 거는 거예요. 어차피 영상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요즘 나오는 건 이제 4K가 나오잖아요. 4K도 요즘 이제 4K가 나온 지가 한 4, 5년 됐죠. 4, 5년 됐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뭐 6K를 4K로 변환하고 5K급의 4K로 가고 이렇게 지금 더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가 최근에 나온 게 6K가 4K로 찍혀지는 거죠. 6K급이 4K로 찍혀지는 건데, 그러니까 4K급이 또 사실은 일반 컴퓨터에 돌아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예, 어렵고 편집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근데 6K까지도 나와지죠 지금.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발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좀 따라가고 있는 사람의 구조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앞에 얘기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숏의 종류와 구성. 지금 보시면 뭐 동작에 따라서 뭐 나와지고 카메라의 움직임, 뭐 페이드, 디졸브,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뒤쪽에서 나와집니다. 그래서 영상물 자체를 위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의 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앵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갈 텐데요. 볼까요? 자, 지금 숏의 크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잉스트롬 롱숏이라고 그래요. 롱숏.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롱숏이니까 익스트롬 제일 좀 이렇게 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넓은 지역을 하는 파노라마 숏을 얘기를 한대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파노라마 숏을 얘기를 하고 뭐 설정 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영화에서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부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앵글이 넓어지면서 전체를 시각을 쫙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일단은 관객들이 느껴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영화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우리가 옛날 디즈니 보면 뭐 새가 날다가 뭐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날다가 가면은 성이 보이고 쭉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디즈니의 초기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시작하는 영상이 굉장히 대표적인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롱숏이에요, 롱숏. 자, 이번에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롱숏에 대해서 뭐 LS다 표기거든요. 표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롱숏이라고 쓰진 않죠. 그러니까 LS 하면은 뭐 이렇게 좀 화면이 원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배경의 모습과 상태를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장면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설정 화면이나 마스터 화면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 이야기를 인지할 수 있게 여기 공간이 어디고 어떤 것이 전개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잠시 암시해 주는 것들도 필요하죠. 예.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풀숏. 그렇죠. PS라고 쓰고 그러니까 앞에도 좀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FS 뭐 풀샷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FS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 화면에서 풀샷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말 그대로 이제 프레임에 꽉 찬 화면을 얘기를 합니다. 네, 꽉 찬 화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전신을 발끝부터 다 하는 것처럼 배경이나 사물의 경우는 뭐 전체를 다 보여주는 프레임에 꽉 찬 화면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 화면 연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가져줘야 돼요. 그렇다고 뭐 계속 변화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 전개를 가지고 어떤 화면을 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우리가 영상을 그 이제 스토리보드를 그려 들어갈 때 어떤 각도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미디움숏이에요. 미디움숏. 자, 미디움숏은 여기 보면은 말 그대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영상을 딱 이렇게 캡처를 한 장면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인물들이 허리와 머리까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인물들의 표정을 표현할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전체를 잡는 것과 전체에서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서 이 장면을 같이 멈춰서 가고 있을 때 느낌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의 한 장면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 실제로 영화를 찍으면서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이제 영화에선 촬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으로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굉장히 높죠.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 되는 게 포토샵에서 이미지 조그만 걸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조그맣게 크립화 시키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소스가 되게 좋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소스가 좋아야지 클립화 시키는 것처럼 영화에서도 기본적으로 영화는 이 이미지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크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동일한 걸 갖고 화면 연출을 해놓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스토리보드에서는 여러 개 장면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한 장면을 그리는데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저 스토리보드 작가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여기 한 인물과 주변 환경의 주의를 집중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숏 클로즈업을 연결하는 전환점으로도 생각을 이렇게 보면 중간점이죠. 그러니까 더 땡길 수도 있죠. 여기 보면은 배우들 입장으로 더 화면을 더 클로즈업하고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A고 손으로 이렇게 시가를 물고 있는 쪽이 B라고 쳤을 때 B라고 먼저 얘기하면 듣는 쪽의 입장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클로즈업을 해서 어떤 이야기의 어떤 그 주인공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자, 이제 클로즈업이에요. 클로즈업. 자, 지금 보시면 그 클로즈업 말 그대로 이제 뭐 땡기는 거잖아요. 그죠? 클로즈업 땡기는 거. 자, 등장하는 그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일부를 크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만드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클로즈업이 되니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그 뭐 눈 떨림 아니면은 뭐 표정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그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관객의 관심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등장 인물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한다. 뭐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세부 장면 안에 특정 세부의 분리. 그 다음에 시각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뭐 극적인 장면.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화면에서 앵글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의 표정인 거죠. 표정 연출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때 이렇게 배우가 얘기를 하거나 사람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클로즈업이 딱 되면 일단은 이 사람의 생각이 일단 우선적인 거고 그다음에 그 생각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을 할 때 이 표정들이 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아무래도 클로즈업을 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익스트림 클로즈업. 그죠? 이건 완전히 진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극대화시키는 거면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지금 보면 눈동자를 엄청 크게 했죠. 그러면 이 동공의 크기, 그죠? 우리가 놀랬을 땐 동공이 더 넓어지죠.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작아지냐, 동공이 작아지냐, 넓어지냐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를 줌아웃 할 때 앵글이 이렇게 앞이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넓어지고 작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뭐 눈이 확 꽂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뭐랄까, 그 눈을 동공을 확장하면서 기본적으로 빛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변화를 갖는 거죠. 변화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극적인 효과에서 쓰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극적인 효과에서 쓴다라는 부분이에요. 좀 텍스트를 뭐 과학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데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극적인 효과에서 일단은 클로즈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서 그렇게 얘기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 핸드폰이라는 기능이 워낙 뛰어나잖아요. 핸드폰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핸드폰 갖고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뜨는 게 아니라 뭐 줌인, 줌아웃 하고 앵글 값도 다르게 하고 해서 좀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출이 다양하게 하면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로우 앵글에 대해서 좀 매끄럽지 못하고 좀 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우 앵글에서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건물의 웅장함이나 사람의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거나 뭐 과장할 때, 그러니까 되게 효과적인 거를 쓸 때 이제 좀 로우 앵글을 쓰겠죠. 자, 아이레벨은 말 그대로 눈덩이랑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제가 이미지를 넣은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 앵글을 잘 보세요. 고양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카메라 앵글 중심점이 내려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각도를 밑으로 꺾은 것이 아니라 같이 눈높이로 맞춘 거고요. 또 아기를 놓은 거는 우리가 아기랑 얘기하나 그럴 때는 그 몸을 낮추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을 이제 아이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시점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는 극적 효과나 시각적 흥미는 적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아이 레벨은 좀 안정적인 거죠. 안정적. 자, 이건 하이 앵글입니다. 하이 앵글. 이거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밑에도 보면은 뭐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죠. 자, 이거는 항공사진이나 넓은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을 많이 사용한대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랄까 극적인 장면, 그렇죠? 예, 예, 저기 보시면 아주 흔히 보이는 숏이라도 뭐 대조, 변화, 극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지배적인 시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지배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래요. 지배적인 시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드론 영상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 뭐 영화까지는 아니어도 뭐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더라도 드론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죠? 넓은 데서 위에서 쫙 가면서 넓게 왔다가 위에서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이제 뭐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눈에 익어요. 요즘 드론이 하도 이제는 많이 영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드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영상을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개만 있었어요. 뭐 다큐멘터리라는 게 몇 개만 영상이 있었고, 지금은 모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오락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출발이 막 드론을 갖고 막 찍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드론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넓고 뭐랄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스케일도 좀 달라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스토리보드 할 때 그런 것들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스토리보드를 작업할 때 그런 이미지를 그렇게 쉽게 떠오르지 못했어요. 자주 보진 못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주 보죠.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은 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트랙숏입니다. 트랙숏은 뭐냐면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실제로 밑에서 움직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레일을 만들어 놓고 끄는 거네요. 그죠? 예, 레일 작업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영화를 찍거나 할 때는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요건 이제 지금 보시면 그 화면에 운동감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레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상은 이렇게 맞춰지는데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 각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적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쫙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과거엔 참 어려웠는데 요즘은 되게 카메라들이 소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360도를 다 찍어버리는 거죠. 동시에 찍어서 돌리기도 하고요. 한 1, 2년 2년 됐나요? 그게 나온 지가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줌숏 같은 거예요. 줌숏.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렌즈로 줌인 줌아웃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줌숏. 즉 고정 상태에서 줌 렌즈를 촬영하는 상태에서 화면 움직임을 이제 얻을 수 있다. 쫙 당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객의 시점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로 관객의 시점을 이걸 보세요라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효과를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는 이제 펜숏이에요. 펜숏인데 지금 이제 아까와는 달리 아까는 이제 그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레인을 갖고 움직였죠. 근데 지금 이거는 고정된 거에서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그 아주 요즘에는 장비들이 워낙 뛰어나서 지금 이제 그 아주 달리는 뭐 오토바이든 자전거든도 다 찍어내요. 다 찍어내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가는데 뒤에 그 배경은 막 이렇게 움직임이 가해지죠. 예, 움직임이 가해지고 앞에 그 자전거 바이크만 좀 계속 좀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 왼편에 있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면 그 스탠드를 가지고 움직였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AF 기능이 이게 지금 이제 AF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오토포커스 기능인데 AF가 오토포커싱이죠. 그러니까 그게 위성차의 그 포인트점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최근에 들어서면서. 그래서 놓치는 게 없죠. 계속 한 초점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 장면 흘러가는 장면을 찍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뭐 ISO 스피드가 200이고요. 그죠? F22에 셔터 스피드가 90에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잡아내려면 AF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가 올림픽이나 그런 거 볼 때 그 아니면 육상 경기 볼 때 앵글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운동장에서 선수들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빨리 뛰냐 뭐 이렇게 위에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앵글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또 그 카메라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그 순간순간 그 뛰는 것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쵸. 슬로우 모션 기능이 굉장히 사실은 그 더 많이 찍는 거거든요. 더 많이 찍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느낌을 그냥 단순히 그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곧 뛰는 듯한 느낌까지 이렇게 느껴지는 영상으로도 많이 좀 나오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요.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 특히 그 올림픽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 뭐 월드컵 같은 경기도 보면은 굉장히 그 영상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주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 뭐 게임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게임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게임을 만드는 쪽으로 가실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보고 즐기시면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인 걸 만들어 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죠. 자, 이번에 이제 틸트숏입니다. 자, 틸트숏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그 뭐 방향은 왼쪽에 있는 그릇처럼 카메라를 밑에서 위로 쫙 올린다든가 밑으로 내린다든가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이제 도시를 갔을 때 뭐 강남이라는 데뭐 이렇게 가거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이번에 부산 가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부산의 그 해운대 쪽에 그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이 높게 올라갔잖아요. 뭐 해변가를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위를 딱 보면 그쵸? 쫙 위로 볼 때 느낌이 전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도 되고요. 어쨌든 위압감도 좀 느끼고 여러 가지 것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연출해낼 때 쭉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팔로우 슛이에요. 팔로우 슛.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대상체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라는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레인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레인이 그대로 그 포커스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는 뭐냐면 레이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고 카메라를 이렇게 전체를 움직여가면서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보는 거고요. 이거는 카메라가 레인과 고정으로 가서 그 사람만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배경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서 느낌도 배경이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화면 전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숏에 대해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페이드죠. 페이드. 페이드는 우리 영상할 때 좀 많이 봤죠. 뭐냐면, 자, 지금 이제 영상의 화면이 있죠. 그러니까 영상이 천천히 얻어주거나 뭐 밝아지는 거, 뭐 이런 식이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죠? 우리가 영상과 영상끼리 이렇게 믹스가 될 때 이렇게 사이가 싹 걸러지면서 서로가 나와주고요. 특히 이제 사운드에서 생각하면 되죠. 사운드가 맨 처음에 빡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작아졌다 서서히 올라와지고 끝에선 서서히 작아지는 거. 공포영화는 다르죠. 공포는 갑자기 확 나오겠죠. 페이드인이 없이 그냥 바로 때려줍니다. 이런 것처럼 그 어떻게 연출이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이드인, 페이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디졸브죠. 디졸브는 뭐냐면, 자, 한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점점 겹쳐 나타나는 장면 기법이에요. 자, 디졸브는 뭐냐면 우리가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거 쓸 때 이렇게 효과가 중간에 이렇게 내려 쓰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프로쇼 같은 경우 할 때도 중간중간에 어떻게 변환될 거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뭐 지금 보시면 왼쪽부터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네요. 그죠?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자, 그래서 시작해서 뒤로 가면서 이렇게 빠져지는 이런 것들이 장면 전환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길이를 과거에는 많이 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과거 영상들 보면.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영상의 이런 효과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굉장히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면 전환이 좀 느리게 전환이 됐는데 요즘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이 좀 시각적으로 많이 좀 있어요. 시대성에 의해서. 자, 이거는 이제 와이프라고 그러죠. 와이프. 자, 보면은 프레임의 한쪽에서 다른 쪽 형태로 숏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거 이제 스타워즈 장면이죠. 그죠? 스타워즈 장면에서 그 하나의 장면을 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멀리 좀 가는 거. 지금 뭐 스타워즈 우리가 이거 한 번씩은 그래도 보셨겠죠. 보셨다는 믿음을 갖고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좀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부분을 가는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숏을 다른 숏으로 대체할 때 쓰는 방법을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타이밍.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타이밍. 자, 지금 요 타이밍은 실제로 이제 그 웹툰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웹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이 관객이 이렇게 스크롤로 마우스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리든가 이렇게 쓸어 담을 때에 어떤 화면이 어떻게 길어질 건가, 짧아질 건가 이런 부분. 왜 사람이 올리는 손에 한계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쭉 올릴 때 막 심하게 올리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패턴이 있죠.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분량이 생기는 거죠. 그 분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장면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길게 잡아줄 것인가 아니면 짧게 잡아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애니메이션에도 마찬가지예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속도라 시간과 속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죠. 이거는 셀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좀 많이 하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뭐 계속적으로 뭐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봐야 되고 볼 것들이 참 많은데 거기서의 속도감이라든가 지금 오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되고 있는 화면의 연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요거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재밌게 봤던 좋아하는 영화나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에는 이야기에 끌려서 내가 영화에 심취해서 봤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내가 이런 어떤 앞에서 받았던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내가 과거에 봐왔던 영상, 내가 좋아했던 영화의 한 장면, 영화를 다시 한번 그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얘기는 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타이밍은 경험치가 좀 커요. 경험치가 많이 봐야 되고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많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많이 할 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능력들이 좋아지겠죠. 좋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시간은 사람한테 정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뭔가를 포기를 해야겠죠. 예. 자, 지금 이제 스토리보드 작성의 주의사항,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각 신이 다른 수의 설계가 있어서 진행 방향이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성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이나 비행기 날아가는 장면 같은 경우는 표시받기대로 진행의 방향은 통일성을 유지한다. 뭐 뻔한 얘기인데 어쨌든 진행 방향이죠. 가는 방향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와 표정 전달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씬에서는 전개되는 상황의 분위기, 뭐 긴장감, 놀람, 행복감, 여기 말대로 감정에 따른 분위기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가상선의 위반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뭐냐면 동선이죠, 동선. 가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씬의 주제도 연결되는 숏과 숏 사이의 동작선인데, 이게 이제 상상선이 화면에서는 상상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선에서 급격하게 바뀌면 혼란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교수님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찍을 때, 느리다 할 정도로 가야지 정상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냐면, 지금 이번에 보면은, 뭐, 기본 높이, 각도 동일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동영상을 찍게 되면은, 사람 움직이니까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정지된 거를 찍진 않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여지는가? 이렇게 하면서 찍는데, 이 속도가, 찍을 때는 잘 못 느껴요. 찍을 때는, 괜찮은 속도야 라고 찍었어요. 근데 영상으로 보여주게 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와, 느리다.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슬로우로 찍어야지만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관객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네, 관객의 시각. 지금 보시면 연속적인 카메라의 높이, 위치 각도 이것이 바뀐다라는 거죠.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같은 걸 찍더라도 약간씩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신체 호흡 때문에 흔들리는데 그것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러 불안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높이와 각도는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부터는 이제 좀 그 그린 거를 좀 볼까요?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스토리보드인데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쪽은 아니고요. 지금 뭐 필요한 뭐 이렇게 레시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순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어떤 시나리오를 쓰거나 전에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미지화 시킨 거죠.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한 거는 뭐 이런 게 좋은 패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마 그림 일기? 예, 그림 일기들 한 번씩 써보셨을 텐데요. 뭐 그림 일기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쭉 연결을 하잖아요. 그게 아마 뭐 러프하게 하든가 되게 단순하게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스토리보드죠. 말 그대로 스토리보드. 예. 지금 화면 연출을 한번 보시면 그죠? 예. 지금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콘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는 콘티지이 많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아마 좀
된 걸 거예요. 이거는 2016년 거네요. 예. 그럼 한 2년 지났죠. 2년이면은 영상의 변화가 그렇게 클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연 단위로, 1년 단위로 화면 연출 방법이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또 사람들이 그 관객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상의 표현 방법은 계속 달라지고 효과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도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그렸구나 참고 정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더 좀 효과적인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지금 뭐 길가를 쭉 걷고 있는 거를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죠? 쭉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림 일기 같은 느낌 영상이 이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죠. 예. 그렇죠. 예. 농길인가요? 예.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고 어쨌든 그 이 배경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예. 배경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게 그 단편 독립 영화 뭐 그래 가지고 이제 스토리보드를 해 놓은 거네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 그 독립 단편 영화. 그죠? 그다음에 뭐 가족의 초상, 동수 뭐 이런 거 박쥐, 뭐 제왕의 후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찍기 전에 이제 그 하는 건데 스토리보드 작가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예 작가들의 모임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쪽에서도 많이 쓰고 뭐 광고 쪽에서도 예,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저희 요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면 더 또 좀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는 거죠. 깨알같이 이야기가. 근데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예. 요 자료들은 나중에 여기 교육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파일을 좀 올려놓든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거 되게 보면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광고다 이런 거 할 때 많이들 이제 사용이 되는 것들이죠.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사실 이건 차분히 좀 보셔야 돼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요 화면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훑고 있는 거네요. 자, 위에서부터 훑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기 전에 스토리보드에서 릴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좀 만들어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쓰는 것보다는 텍스트를 가지고 그림까지 가서 완료가 되는 것이 영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그 스토리 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 하고서 영상까지 바로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영상 전까지 스토리보드까지 완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좀 그렇게 좀 과정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카툰 쪽, 그죠? 예, 만화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뭐랄까 그 미국 쪽, 그 웹툰 쪽, 미국 쪽 이제 카툰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고 좀 러프하게 좀 하는 좀 부분이 있죠. 우리 쪽은 좀 뭐 너무 좀 다른 듯한 어떤 그 표현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장단점이 있죠. 자, 이번에는 다시 또 이제 아까도 얘기한 뭐 장면 연출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또 반복해서 설명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자, 익스트림 롱샷 그죠? 예, 쫙 들어가는 부분. 자, 롱샷 그러니까 길게 쭉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앞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진으로 임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떻게 스토리보드가 좀 얘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풀샷 시능하죠. 풀샷. 그죠? 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애니메이션 쪽이나 이쪽에 이제 스토리보드로 가는 거죠. 자, 이제 미디엄 숏. 그죠? 그 다음에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익스트림 클로즈업인데, 실제로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의 표현은 그러니까 대상층이 아무래도 이제 좀 어리다 보니까 성인하고 좀 다르죠. 어리다 보니까 이게 그 화면 연출이 급격하게 많이 변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어렵죠. 그 영화 쪽보다는 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웹툰이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얘기는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뭐 굳이 뭐 오리지널 보는 거냐 절대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광고에서 나와지는 것들도 뭐 오리지널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웹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죠. 높아지면서 그런 화면 연출이라는 것이 영화 쪽의 연출을 좀 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력이 영화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하더라도 얘기는 뭐 이렇게 스트롱 크루적 그런데 원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원만하다. 지금 모 앵글 아까 했던 거고요. 저 아일 앵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레벨에서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맞춰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 앵글 뭐 이렇게 실제로 이건 이제 그 애니메이션은 그거를 좀 짠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장면 연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출. 요거는 지금 그 반지 그죠? 반지 거를 뺏어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겁니다. 자 지금 뭐 장소 여기 좀 씬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 칼라 그렇죠. 시간대 칼라 그 다음에 캐릭터 뭐 프로까지 그 다음에 기타 레이어 제공 컷 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죠. 초수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의 영상이 그 이렇게 이야기가 쫙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다 나와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나와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자, 지금 이게 반지의 반 같아요. 반인데, 지금 보시면 위치까지도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반지 애니메이션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몇 번 이제 그 업체 대표님하고 친하니까 몇 번 봤는데,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립 배치부까지 일단은 실제로 짜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그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또 다음 것도 볼까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그 스토리보드 양식이니까. 이거는 뭐. 자, 보세요. 숏별, 캐릭터별 설정 예시예요. 뭐 슬리퍼, 장화, 신발, 양말, 뭐 아주 디테일하게 뭐 잡아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반지의 그 이제 신별의 포지션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응심인가요? 예. 남냠이. 그 다음에 단지. 그 다음에 아빠 콘티테로. 엄마 슬리퍼 이런 것까지도 아예 디테일하게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쓱쓱쓱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그죠?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설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반지가 그 일본으로 진출을 했죠. 네, 어쨌든 축하드릴 얘기인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아까 그 만들어진 거를 이제 그 부분만 했던 거고 요거는 좀 나열이 된 겁니다. 네, 스토리보드. 지금 그러니까 세로냐 뭐 가로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 세로는 좀 일본식 콘티 개념이고 이 가로는 그 그러니까 미국식 스토리보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로 가로하고 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세로는 그림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생각해 보십시다. 세로는 그림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가로는
그림 수는 많고 이 메모 기능이 되게 많아요. 예. 그 차이점이 좀 있죠. 좀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림이 좀 많이 들어가죠. 새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던 것들이 있죠. 보기 말하는 컨티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뭐 기호도 있고 펜도 있고 그죠. 타임도 있죠. 타임도 옆에 나와져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이. 그러니까 이제 글은 그 노트는 이제 그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 갖고 텍스트를 쓴 거죠.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옆에 그림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맨 처음에 먼저 그림 먼저고 텍스트 먼저 아니라 텍스트 먼저겠죠. 예. 텍스트 먼저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이 연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꽉 잡아의 내용이네요. 그죠? 꽉 잡아의 컨텐츠 내용입니다. 꽉 잡아가 아직 이미시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빨리 나왔으면은 꽉 잡아 배경 자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있는데 그거를 다 보고 나서나 이제 나올 것 같네요. 예. 지금 이제 그 같은 내용의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59번 심 같은 경우는 그죠?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네요. 햇살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 네모의 앵글 값들도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어떻게 줌해서 둠으로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보면 펜의 모양, 그죠? 화면 연출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디테일 좀 더 구분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돈이죠. 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토리보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지며 거기서의 어떤 이야기 전개가 영상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좀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중간에 둥둥둥 뛰는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반지는 제가 부분만 이제 얘기되는 것만 캡처해 가지고 넣었어요. 왜냐면 이게 반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냥 바로 그냥 그것이 애니메이션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반지는 그 회사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분량이 안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량이 되게 많아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 그 다른 회사들한테 외주를 줘요. 그러니까 좀 나눠 하는 거죠. 일을 나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팀이 다르잖아요. 팀이 다르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메모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시간을 맞춰서 빼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가 같은 영상들을 쪼가리로 나누면서 하나에 합쳐서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 크기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규격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지 패턴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굉장히 디테일하다 그럴까요? 꼼꼼하다 그럴까요? 뭐 숨통이 없죠.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만들어진 거대로만 작업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보드 공부할 때는 아마 뭐 이렇게까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기는 좋죠. 공부해서 스토리보드가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음에 스토리 릴에 대해서 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Now I done grew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